부정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그 기본적으로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x 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이거를 미분해 가지고 나타내는 미분하면 이게 2x가 된다라는 거를 배웠지, 공부했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분한다라고 말을 해. 그런데 거꾸로 이 좋아. 미분하기 전에 이 함수를 미분하기 전 함수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분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까지 도함수라고 불렀지. 근데 도함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름을 좀 불러볼게. 이름을 우리가 원시 함수라고 불러줄 거야. 원시 원시 함수라는 거는 이게 원시, 말 그대로 뭐냐면 원시인 할 때 원시인데, 우리가 보석도 가공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석이라고 불러주지. 그러니까 원래 가공되기 전,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거를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미분하기 전 함수라고 해서 원시 함수라고 불러주는데, 이 원시함수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줘. 부정적분. 이게 지금 무슨 용어인지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 보자. 미분한다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도함수를 보고,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보고 미분하기 전의 원시 함수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분한다라고 불러줄 거야. 사실은 원시 함수를 찾는 과정이긴 하지. 이제 원시 함수를 찾는 뭐 과정, 이거를 적분한다고 말해. 또는 뭐냐면 원시 함수 대신에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부정적분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부정적분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 적분한다라고 했잖아. 미분한다의 반대를 적분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정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뜻이냐면, 미안해,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뭘 정할 수 없느냐? 무언가 특정할 수 없다. 특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 하나다. 유니크하다고 하지. 유니크한 어떤 함수라고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도함수를 보고 만약에 어떤 함수가 미분해가지고 EX가 됐어. 그러면 이전에 미분하기 전에 함수는 사실은 X제곱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여기에 1이 붙어 있는지, 뭐 5가 붙어 있는지, 여기에 뭐 3분의 루트 2가 붙어 있는지, 이건 알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상수가 뭐가 붙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상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딱 이 함수들 중에서 딱 무언가 하나라고 바로 너야 라고 바로 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분이라는 거지.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은 미분하는 과정에서는 이 함수를 주면은 미분하면 EX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EX를 주면은 미분하기 전에 함수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X제곱하고 무언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물론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무언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무언가 하나라고, 바로 너다라고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부정적분, 부정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야. 부정이 뭐 도리도리 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너야 라고 특정 할 수 없다. 바로 이거군, 딱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야. 그래서 눈치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기본적으로 무언가 특정할 수 없는 무언가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 상수가 나온다는 거를 반드시 신경 써야 돼. 예를 들면 좀 일반화 시켜보면 미분하기 전에 fx였다. 아니 순서를 미분하기 전에 fx였다 그러면 y는 fx.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 이거 먹었냐면 스몰 fx라고 해보자. 미분을 하면 그러면 적분을 하면 바로 fx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적분을 하면 조금 달라진다. 어떻게 된다? 라지 fx가 나오는 건 좋은데 적분 상수가 하나 딸려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 이 어떤 fx,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한다. 우리가 미분할 때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x로 미분한다. 그러니까 dx분의 dy 이런 식으로 썼지. 그지? 또는 뭐 y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dx분의 dy라는 형태를 썼는데 적분한다라는 것도 무슨 기호가 필요하잖아. 그지? 적분한다는 기호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읽을 때에는 인티그럴이라고 읽어주는데 뭐 써볼까? 인티그럴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인티그레이트 이렇게 하면 이 무언가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의미거든. 인티그럴이라고 읽어주는 거는 그 의미가 좀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적분을 더 공부하고 나면 이런 이름을 썼겠군 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쭉 늘어뺀 이 S 같은 기호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진짜로 S야 S. 그래서 이 나중에 이것도 정적분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이 S라는 기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S라는 기호를 쓰는 건 뭐냐면 이게 S를 쭉 늘어 빼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S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합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적분이 합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적분을 공부하면 알 수 있어. 지금까지 한 거를 한 번만 간단하게 해보면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x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미분해보자. 그러면은 미분하면 2x라는 거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이거를 이 도함수를 찾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미분하고 난 결과물을 도함수라고 부르고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원시 함수 우리말로 하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프리미티브라고 불러. 그러니까 보석을 가공하기 전에 그런 상태 원시. 거꾸로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를 찾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적분한다라고 불러주는데 이때 적분해서 나온 결과물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함수. 그러니까 적분해서 나온 결과물을 다른 말로 부정적분이라고도 부른다. 이게 다야. 적분한다는 기호는 인티그럴이라고 표시한다.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ex라고 하는 함수를 적분하는데 단 얘가 이 dx라는 기호를 써줘 가지고 dx가 미분할 때도 dx분의 dy였잖아. 그지?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 dx가 원래 미분할 때도 이렇게 함수 있으면은 이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했는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
여기다 극한을 취해주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얘가 순간 변화율이 되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dx분의 dy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그치? 그거를 이 d가 아주 작은 무언가, 아주 무한소에 가까운 아주 작은 무언가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작은 무언가보다는 아주 작은 값, x값, x의 변화량, 이걸 말하는데, 아주 작은 무언가를 아까 이게 s라고 했잖아, 그지? 서메이션, 무언가를 합쳐가는 거야. 아주 작은 x 양들을 합쳐간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자. 일단 적분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해. 여기 dx는 뭐냐면 이거를 적분 변수라고 불러주는데, 이 적분 변수는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를 뭐에 관한 함수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분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이 함수는 지금 ex라고 하는 함수를 x에 관해서 적분할 것이다, x에 관한 함수로 보고 적분할 것이다, 이런 말이 돼.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는 얘는 아마 x제곱을 미분했을 텐데, 근데 적분상수가 하나 딸려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만약에 ex인데 여기가 d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오타가 아닌 이상 이 함수는 ex라는 함수인데 a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a에 관한 함수로 보고 a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a에 대한 함수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a에 대한 함수로 본다고 하면은 ex는 이건 그냥 a 입장에서는 상수거든, 상수. 그지?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2x 곱하기 a가 될 거야.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a에 관한 함수였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2x는 그냥 그거의 개수였으니까 개수가 이렇게 나왔겠지. 물론 적분 상수는 하나 따라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는 차차 다시 이거는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더 얘기로 하고, 일단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걸 받아들여 보자. 적분을 하는데 ex 얘는 지금 도함수야. 도함수를 이 x에 관한 함수로 보고 x에 대해서 적분한다. 인티그럴 ex는 얼마냐면 x제곱이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가 뭐가 딸려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적분상수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컨스탄트 상수 하나를 써준다. 이게 지금 뭔지 모르니까 그냥 C라고 쓴 거야.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e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 자, 뭐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 복잡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간단하게 하면 그냥 이렇게 표시한다, 적분한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다가는 도함수를 쓰고 뭐에 관한 함수로 적분할 것인지를 쓰고, 그거의 원시함수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적분상수를 하나 꼭 써야 된다. 이거는 다른 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만 알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값이다. 그지? 추가 정보가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보자. 자, 이거를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지금 적응 좀 해보게. 1번은 어떤 함수를 여기는 fx라고 나왔지만 얘가 지금 도함수 입장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무엇인가를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ex 플러스 c가 된다는 건데, 이건 지금 사실은 아직은 좀 적응되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 가지고 해볼게. 여기 있다. 이거를 해보자. 사실 여기 지금 정확한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 이거 가지고 해볼게. 이것도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한번 해볼게. 이걸로 지금 사실 여기에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문제 자체는 좋은 예니까. 이게 지금 도함수야.
어, dx라는 거는 적분 변수. 그러니까 x에 관한 함수를 보고 적분해라. 그러면 무엇을 미분하면 2x가 되느냐? 아까부터 했지만 이거는 x제곱이다. 다만 x제곱 더하기 상수가 어떤 건지는 몰라. 그러니까 상수를 하나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얘는 무엇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얘는 x세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지. 단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상수가 뭐가 딸려 있는지에 뭐가 딸려 있든지 간에 무조건 다 미분하면 얘가 돼버려. 그래서 얘를 적분 상수를 하나 붙여줘 가지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미분하면 8x 세제곱이었나? 얘는 2x의 4제곱이었겠지. 물론 적분 상수는 하나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치?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부정적분 또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부정적분의 다른 말이 뭐라고? 원시함수. 원시함수는 무슨 말이라고? 미분하기 전 함수, 프리미티브 함수라고 한대. 원시함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다. 그러면 이 인티그럴은 적분, 그러니까 원시함수를 찾아라. 부정적분을 찾아라. 미분하기 전에 함수가 뭐였나 찾는 거고, 적분 상수를 써야 되는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꼭 놓치면 안 돼. 빼먹으면 틀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거가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잘 봐도, 이거는 이게 지금 뭐냐면 도함수였어, 그지? 도함수를 인티그럴 하라. 그러니까 이 미분하기 전의 함수, 원시함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지. 근데 그 원시함수를 다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원시함수를 미분하면 그냥 원래 있던 함수가 나온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 아까 이걸 예를 들어볼게. 2x dx 하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미분하기 전에 x제곱이었는데 적분 상수가 하나 있다고 했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다가 다시 dx분의 d 하면 이 결과물에다가 다시 dx분의 d 하면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여기 이 적분 상수는 어쨌든 상수니까 미분하면 다시 0 돼서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만 나오네. 그래서 이 말은 이 결과물이 적분한 다음에 이 도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그러면은 그냥 적분한 결과를 미분한 결과가 다 없애주고 2x가 그냥 원래 도함수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이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2x라는 함수가 있는데 다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이거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면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c가 돼. 그지? 근데 얘를 다시 미분하면 적분 상수가 사라지고 그냥 이게 나온다. 이런 거지. 그치? 2x를 순서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 2x를 적분 먼저 하면 x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 하나 딸려 나온다. 근데 얘를 미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그냥 이거 상수는 0 될 테니까 미분하면 그래서 2x가 나온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어. 이걸 왜 하냐면 강조하는 거라서 그래. 비교하기 위해서. 뭐냐면 어떤 거를 비교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밑에 있는 두 번째 말이야. 두 번째는 이 함수를 미분부터 해. 미분부터 하고 나중에 적분하면 이런 뜻이거든. 자, x제곱을 먼저 미분부터 할게. 미분부터 하면 당연히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거는 2x가 되지. 그치? 근데 이거에다가 다시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라는 거니까 x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중요한 건 뭐냐면 적분 상수 하나 딸려 나온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였어. 이것 때문에 자, 미분을 먼저 하면
이거 상관이 없는데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하나 딸려 나온다. 지금 1번에서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그러면 적분 상수가 나올 일은 없다. 미분이 마지막에 됐으니까. 그런데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필수 불가결하게 이 적분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자 다른 말로 해볼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둘 다 동시에. 어쨌든 적분하고 미분하면 퉁 치고 없어져.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는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 미분, 적분.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퉁 치고 없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같아. 그런데 미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0 돼서 사라지니까 그냥 원래 함수만 나오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딸려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필요 없지. 그냥 바로 문제로 가가지고 해볼게. 충분히 이 정도면 이해했을 테니까. 1번 같은 문제는 아까 시도하려다 말았는데 사실 이 성격 때문에 그래. 여기에 이 함수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그냥 미분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야. 양쪽을 미분해버리자. 그러면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냥 fx 나올 것이다.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냥 상수 없이 나오는 거야. 이쪽은 적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2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두 번째도 양쪽을 미분을 해버리면 적분한 거를 미분하면 없어지고, 그런데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fx만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미분하면 2x,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fx는 2x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감 잡혔어? 자, 세 번째도 똑같은 방법이야. 여기다가 양쪽에 똑같이 미분을 해버려라. 그러면 여기는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fx가 나오는데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상수가 안 나오고, 이쪽은 미분하면 6x-5다. 상수는 0 되니까 사라지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쪽도 해볼까? 4번도 dx분의 d 미분한다는 뜻이잖아. 미분하면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fx가 그냥 나오는데 미분은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 상수 따위는 필요 없다. 왼쪽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오른쪽은 3x제곱 더하기 4 나오는데 여기도 적분 상수가 미분돼서 상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얘도 미분해버리면 fx는 뭐냐?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4x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감 잡았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7번은 무슨 말이냐면 7번은 이걸 미분하면 당연히 2x 플러스 2가 되지. 그런데 이 미분한 놈을 지금 다시 쓰면 2x 플러스 2를 적분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미분하기 전에는 당연히 x제곱 더하기 2x였겠지. 그런데 여기는 아까 원래 함수는 1이 붙어 있었지만 이 2x 플러스 2를 적분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상수가 나오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2x 플러스 2 7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말고 8번만 본다면 2x 플러스 2라는 함수만 본다면 얘를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2x까지는 맞는데 뒤에 상수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다.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답이 된다는 거지. 그치? 상수는 상수 때문에 지금 약간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9번은 적분한 거를 미분했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까부터 계속 했던 거. 하지만 미분한 걸 적분하면 없어지고 x 4제곱이 나오는 건 맞는데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 상수가 하나 딸려 나올 거다 이런 얘기야. 여기도 11번은 11번도 지금 감이 왔을 것 같은데 11번도 11번, 12번도 지금 같은 얘기지? 하고 싶은 말이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x가 나온다. 이거를 적분해가지고 다시 미분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 상수는 딸려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했다 하면 미분한 거를 또 적분하려고 하지 말고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이거는 원래 함수가 나오는 건 맞다.
원래 함수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이 함수가 나오는 건 맞다. 단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뭐가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적분 상수를 하나 붙여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야. 그지? 이해돼? 뒤에 가면 지금 적분 상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2번 문제를 보면 이거의 부정적분 중에서, 왜 부정적분 중에서라고 했냐면 부정적분이 적분 상수가 되게 많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부정적분은 적분을 하면, 즉 2x-3을 적분하면 그러면 무언가가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일단 설명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였을 거야. 미분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런데 적분 상수가 하나 나올 것이다. 그지? 그런데 이 적분 상수를 구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부정적분이 얘인 거지. 이 부정적분이 라지 fx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으니까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다. 근데 얘가 지금 x가 2일 때 함수값은 5가 나온다. x에다가 2 넣으면 그러면 4 마이너스 6 더하기 c, 얘가 지금 5가 나온다. 따라서 c는 7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c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 함수를 처음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조건, 정보가 주어지면 이렇게 부정적분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적분 상수라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53번 문제 같으면 이거를 보고 이걸 적분해야지 이렇게 달라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양변에 뭐 해버린다. 양변을 미분해버린다. 미분해버리면 여기는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심지어는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냥 나오겠지? 12x제곱 더하기 2x-5라고 나오겠지. 오른쪽은 미분하면 3bx제곱 더하기 6x-c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걸 비교하면 되니까 3b는 12, 즉 b는 4가 되고 a는 6이 되고 c는 5가 되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5가 되겠다. 지금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이거를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러면 안 돼.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치? 얘는 지금 뭐 54번은 적분을 하라는 건데, 이 적분하는 거는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고 다시 내려와서 할게. 적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원시함수가 뭐였는지를 추측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 모든 걸 다 추측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 그지? 그래서 약간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x의 n제곱이라는 거는 그 부정적분 형태가 뭐가 되겠는가 공식화 시켜서 해보자는 거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n 플러스 1은 아래로 내려가고 얘랑 곱해지니까 1 되고, 그리고 차수에서 하나 빼니까 이게 될 거야. 그지? 이 말은 뭐냐면 x의 n제곱 형태를 적분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y는 만약에 인티그럴 x의 n제곱을 적분해라 그러면 얘는 적분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에 따르면 n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1도에서 내려가는 거야. 1도에서 역수, 그 다음에 차수를 미분할 때는 하나 뺐으니까 적분할 때는 하나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를 하나 꼭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일단은 15번부터 그냥 바로 보면 얘는 공식화 시키면 x 1제곱이었으니까 1에다가 1 더해서 역수, 1 더하면 2, 역수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x의 제곱, 차수 하나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적분 상수 하나 붙여주면 되겠다. 얘는 2에다가 1 더하면 3, 역수 3분의 1, 차수 하나 더하기 적분 상수, x의 5제곱은 5에다가 1 더하면 6, 역수, 그 다음에
차수 하나 더하기 적분 상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그러면 상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수는 사실은 뭐 이거 뻔하지. 1 보면 원래 함수가 x였을 거야. 그러니까 개수 미분해 가지고 개수만 지금 나갔겠지. 그러니까 굳이 1 안 쓰니까 우리 1 안 쓰고 x, 물론 적분상수는 c 하나 해줘야지. 얘를 미분하면 1이 나오는 거잖아. 3도 마찬가지야. 적분하면 3x였겠지.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3x였겠지. 그러니까 미분하면 3 나왔을 거야. 적분상수 하나 써주면 완벽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적분을 성질을 보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계산해 버렸는데 적분을 그 성질을 보니까 이런 성질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적분을 따로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2x dx 그 다음에 3dx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2x는 실수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아까 23번은 했지만 그런 용도로 설명한 건 아니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8을 밖으로 빼고 x의 세제곱 dx 이렇게 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더라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실수배가 있는 거는 실수를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8 곱하기 x 세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한다? 차수에다가 하나 더하면 4 역수 차수 하나 더하기 적분 상수 그러니까 2x의 4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실수배는 이렇게 밖으로 빼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익숙하기 전에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세 개를 먼저 해볼게. 2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적분을 따로 해도 된다. 2x dx 3dx 이렇게 분리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익숙해지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 2x dx 더하기 3dx 이런 거네. 자, 2 곱하기 x는 1제곱이니까 이거는 1 더하면 2 역수는 2분의 1 차수 하나 더하기 적분 상수 나오지. 그 다음에 3은 아까도 봤지만 뭐 3x였겠지. 근데 이거 적분 상수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할 때마다 적분을 할 때마다 상수가 나올 텐데 그럼 이렇게 적분을 2번 하면 2개를 써야 되느냐? 그러진 않고 어차피 C1도 모르고 C2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그냥 합쳐도 모르고 어차피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적분 상수를 한 번만 쓰기로 하자. 여기를 적분 상수를 한 번만 쓰기로 하자. 어차피 모르는 상수 2개 합치면 모르는 거니까. 그지? 자, 얘도 보면 두 번째. 얘도 보면 원리는 3x의 제곱 dx 더하기 6 인티그럴 x dx 마이너스 인티그럴 5 dx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3 곱하기 차수 하나 더하면 3 역수하면 이거 차수 하나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는 마지막에 쓸게. 여기는 차수가 1이니까 1 더하면 2 6 곱하기 1 더하면 2니까 2의 역수 x에 차수 하나 더하기 상수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상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물론 계산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이거 딱 보고도 이제 알 수 있잖아. 뭐 굳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니? 그지?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거는 x 세제곱 미분하면 이거였잖아. 6x는 얘는 뭐 미분하기 전에는 뭐였냐면 2x의 제곱이었겠지. 아예 뭔 소리야. 3x의 제곱이었겠지. 3x의 제곱이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였겠지. 이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적분 상수 하나 C 붙여주면 되지. 익숙해지면 지금 빨간색처럼 한다. 하지만 적분 인티그럴 이 적분의 성질이 뭐냐면 이게 각각 분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다. 물론 덧셈만 그런 게 아니라 뺄셈도 분리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27번, 8번은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처음에 한번 설명했는데 자, 여기가 있는 게 도함수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이게 지금 적분 변수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적분 변수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도함수를 뭐에 관한 함수로 볼 것이냐, 뭐에 관한 함수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얘를 y에 관한 함수로 보겠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y에 관한 1차 함수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야. 4y dy 마이너스 인테그럴 e dy 지금 이런 얘기가 되지. 그러면 4 곱하기 y의 1차 1 더하면 2 역수 2분의 1 y의 차수 하나 더하기 마이너스 2y 적분 상수는 몰아서 c 결국은 2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c 이런 형태였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치?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문제는 적분 변수가 t에 관한 함수라는 거야. 그치? t에 관한 적분을 해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t에 관한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저 함수 앞에 있는 함수 이거를 부정적분 아니 도함수로 보는 거잖아. 도함수가 t에 관한 함수인데 t에 관한 함수처럼 보이는데 얘를 t에 관하여 적분해라. t에 관하여 적분해라. 다시 말하면 t에 관한 원시 함수를 구하라. 부정적분을 구하라 이런 말이야. 그럼 얘도 3 인테그럴 t의 제곱 dt 마이너스 2 인테그럴 t dt 플러스 인테그럴 4 dt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이거는 3 곱하기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c 이것만 정리하면 나오겠지. 그지? 여기 적분 변수가 왜 중요한지 알겠지?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까? 인테그럴 x의 제곱 y의 세제곱 dx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적분 변수를 dx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x에 관한 함수로 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y 세제곱이 x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상수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인테그럴 x제곱 dx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y 세제곱은 놔두고 얘는 2제곱이니까 차수 하나 더하면 3 역수는 3분의 1 그리고 차수 하나 더하기 적분 상수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 얘를 x제곱 y의 세제곱 똑같은 함수인데도 dy로 하라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적분 변수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dy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함수를 y에 관한 함수로 봐라. 그리고 그 y에 대하여 적분하라 그런 거야. 그러면 y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x제곱이 상수야. 그래서 x제곱을 적분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어. 그러면은 y세제곱 dy가 되니까 x세제곱은 상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y세제곱을 적분하는데 차수가 3이니까 1 더하면 4 역수 차수 하나 더하기 적분 상수.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지?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됐지. 그러니까 적분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려.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이번에는 적분상 여기 29번도 보면 얘는 지금 전개부터 하면 적분 성질에 이 어떤 fx, gx 이렇게 곱이 있는데 이거 적분할 때 얘를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곱해서 곱으로 표현해가지고 적분하는 이런 방법은 없어. 이런 적분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곱해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곱의 적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적분은 없어. 일단은 없어. 나중에 있는데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쨌든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전개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놓고 전개해서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적분할 수 있지? 얘도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전개해서 위에서 해봤던 방법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당연히 적분을 할 때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 적분해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는 그냥 곱으로는 할 수 없어. 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개밖에 없어. 일단은 전개해서 하면 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거를 적분하면 돼. 그러면 되지.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2번도 있고 사실은 밑에 33번도 있는데 이런 형태 이게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 이거의 n제곱 이런 형태인데 이거 적분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미분에서도 이런 걸 했거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는 거는 미분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해. 예를 들면 이걸 해봤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거야. 니네가 지금 뭐 했냐면 ax 플러스 b 이거의 n제곱을 미분해 본 적이 있어. 이거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n이 좋아.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 n이 내려가고 ax 플러스 b하고 차수 하나를 뺐지.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미분하면 이건 a잖아. 그거를 다시 한번 곱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원래 y는 ax 플러스 b의 m 플러스 1제곱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인티그럴 쓰기 어려우니까 다시 해볼게.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했다고 해보자. 미분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앞에 n 플러스 1이 내려오고 ax 플러스 b 이거에 차수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곱했어. 그지?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이란 말이잖아. 그지?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인티그럴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지. 그지? 여기다 dx 붙여주면 적분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뭐 a하고 여기는 지금 적분 변수가 dx니까 x에 관한 함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m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뺄 수 있어. 그지? a m 플러스 1 인티그럴 ax 플러스 b의 n제곱 dx 이거 하면 뭐가 나온다? ax 플러스 b 이거에 m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은 지금 얘로 나누면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 얘가 ax 플러스 b의 m 플러스 1제곱을 뭐로 나눠? a의 m 플러스 1로 나누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정신없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얘는 이제 좀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선생님 가공해서 알려주면 외우기 편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 ax 플러스 b의 n제곱 dx는 조금 전에 증명한 거는 아마 지금 외우기가 어려울 테니까 가공해 줄게. 일단 여기를 뭐 콩이라고 하자. 콩. 그러면 콩의 n제곱이야. 그지? 콩의 n제곱을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차수를 하나 더해서 역수 취하지. 나누지. 그러니까 n에다가 1 더하면 n 플러스 1이고 나누면 역수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콩의 차수 하나 더하기, 그 다음에 적분 상수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적분상수 일단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여기 콩을 미분하면 a잖아? 그거를 다시 뒤집어. 그리고 적분상수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는 지금 원래 들어있는 게 이거였고. 자, 아직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 이 공식이 어렵지만 미분도 했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미분도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얘도 가능해. 자, 지금 한 공식이 뭐였냐면 한 번만 다시 여기다 써놓고 해볼게.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에 n제곱 dx 이걸 적분한다고 하면 일단 n 플러스 1의 역수를 곱하고 이 뭔지 모르는 거에다가 차수 하나 더하고 이건 지금 똑같잖아. x n제곱 적분하는 거다. 근데 여기다 뭘 하냐면 콩을 미분해서 역수를 곱해준다.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손으로 익혀놓으면 되겠다. 이거를 식으로 외우면 안 돼. 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콩이라고 삼으면 콩의 제곱이래. 적분하면 2에다가 1 더하면 3 역수. 그 다음에 콩 이거에 차수 하나 더하기. 그 다음에 콩을 미분해서 역수 곱하기. 역수로 곱하기. 근데 지금 미분하면 1이니까 얘는 뭐 역수해도 1.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지. 적분 상수만 붙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얘는 좀 다르지. 그지? 얘를 콩으로 한번 봐볼게. 콩의 제곱 적분하면 차수가 2니까 1 더하면 3 역수하면 3분의 1 콩은 2x-1이었고 차수 하나 더하기 그 다음에 콩을 미분하면 2 역수하면 2분의 1 적분상수는 맨 마지막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6분의 1 2x-1의 세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이 공식은 만약에 지금 사용한 이 방법을 모르면 늘 이걸 뭐 하냐면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돼서 좀 불리할 때가 나오지. 이걸 전개해서 적분한 다음에 쓰더라도 항이 줄어들지 않아가 좀 늘어나가지고 좀 불편하기도 해. 한 번에 하기도 어렵고 익혀도. 자, 34번은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한다? 다 전개해야 돼. 35번도 전개하면 되고 36번은 전개를 하는 거는 좀 비추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콩이라고 보면 콩의 세제곱 그러면은 3 더하기 1 하면 4 역수 그 다음에 콩 y 플러스 1에 차수 하나 더하기 콩을 미분하면 1이니까 얘는 1의 역수를 곱해도 그냥 변함이 없지. 적분 상수만 하나 붙여주면 괜찮겠다. 그치? 지금까지는 분리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 성질을 거꾸로 이용해보자. 적분을 이렇게 적분을 2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2번 해도 되지. 2번 해도 돼. 하지만 적분이 이렇게 더하기로 분리가 됐다고 하면 합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8x-4 이거를 한 번에 적분해도 된다. 얘는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아, 나는 그냥 적분 따로 할래. 그냥 그러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굳이 적분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 얘는 뺄셈인데 얘도 적분 성질에 의하면 뺄셈도 분리가 가능했잖아. 그 말은 뭐냐면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지? 그럼 얘는 빼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거를 적분해버리라는 거지. 물론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3으로 묶어내면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지금 굳이 쓴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적분해도 상관없지. 그치? 어느 단계에서 적분을 하든 상관없어. 가장 원시적인 거는 이 적분을 2번 하는 거지. 2번 해가지고 빼는 게 가장 원시적인 거지. 그치? 자, 지금 44번 이쪽 보면 44번 보면 아까 이 어떤 함수 곱한 거 적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곱하는 방법 이런 거는 없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F분의 G 이렇게 나눗셈도 나눗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은 없어. 상상도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그 실수배 하는 것만 적분 성질이 가능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44번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약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x 플러스 3분의 x 여기는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약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로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겠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거야. 얘도 여기도 x 플러스 2분의 x 세제곱 플러스 8은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를 적분을 해야 돼. 이 방법 이용해서 약분을 해서 다항함수를 만들어 놓고 적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46번은 이제 뭐 지금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합쳐보면 합칠 수 있잖아. 적분은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같으니까 통분이 돼버린 거네. 그치?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 적분을 할 수 있겠다. 얘 적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이제 적분 상수를 구하는 거는 아까 문제 풀면서 한번 해봤는데 그런 얘기야. 여기에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도함수를 보고 적분을 했어. 적분을 하면은 적분 상수가 딸려 나와.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조건,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이 적분 상수도 구할 수 있다. F1이 2라고 했으니까 F1 1 집어넣으면 1-1 더하기 3-2 더하기 C, 즉 뭐냐면 1 나오지. 1 더하기 C는 2가 된다. 따라서 C는 1이 되고, 그러면 뭐 C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fx는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거를 빈칸 채우기로 안 하고 그냥 하나만 딱 해볼게. 50번은 이게 지금 딱 보자마자 이거로부터 부정적분을 구하면 이제 바로 됐으면 좋겠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아이고 네, 자꾸 아까 저기서부터 숫자가 헷갈리냐. 3x 아니 아이고 2x의 세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 하나 나온다. f1이 3이니까 f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5 더하기 c 얘가 3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c니까 그러면은 c는 5가 된다. 그지? 이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대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지금 여기 논리에서 많이 벗어나는 건 없어. 다만 초기에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이기도 한데, 여기가 적분을 한 거를 미분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냥 뭐가 나온다? 이쪽에 있는 함수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지?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인데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수 이런 거 안 나와. 얘가 지금 2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비교하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a는 2고 b는 1이며 c는 4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58번 비교를 해보면 58번은 지금 미분한 거를 적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함수가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여기 함수가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분을 나중에 했잖아. 그지? 그럼 적분 상수 하나 딸려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fx라고 문제에서 한 거지. 얘가 f1이 6이라는 거는 뭐 구하라고? 적분 상수 구하라고 주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좀 감 잡히나? 여기도 뭐 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건데 다 같은 이제 할 만한 문제들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응용하는 문제들이어서 여기에 뭐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별거 없지만 한번 설명해 보면 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함수가 2x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원래 함수를 찾을 수 있다. 적분하면 되는데 x제곱 더하기 x 적분 상수 하나 나온다.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0,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적분 상수 c가 5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가 되고, 따라서 f1은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도함수니까 도함수를 준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이번엔 이제 조금 더 올라갔네. 여기 지금 극대값이 7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극대값이라는 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얼마냐면 이게 7이 나온다는 거고, 맞지? 여기가 어디냐면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점이잖아. 그치? 도함수가 0 나오는 점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도함수가 주어졌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0 나오는 점을 찾으면 3으로 나눠버릴게.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 3, 1 마이너스 x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또는 3이 나오는데, 지금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3차고, 그지? 3차 함수에 그 증간표가 굳이 없어도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3차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3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한 것처럼 7이 나온다는 건데, 정보 두 가지를 준 거지. f-1에서 아니, 두 가지는 이미 뭐 나왔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겠네. 어떤 정보를 준 거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7이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아니, 도함수를 줬으니까 원시함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x 더하기 적분상수. 근데 지금 좀 전에 구해놓은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7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7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9 더하기 c. 그래서 지금 c가 얼마야? c가 마이너스 4. c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4 넣고, 지금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가죠? 3에서 갖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3일 때 극소값은 3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이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응용하는 것들이지. 도함수 미분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자, 여기들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뭐 별거는 없고, 풀어볼 만한 무언가는 사실 없지만 87번 같은 것도 혼자 하면 어렵다고 할 테니까 한번 해볼게. 얘는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나 잡았어. 그 말은 뭐냐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미분하면 얘가 되고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된다. 지금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주어졌는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양변을 미분 때려버리자. 그러니까 전부 다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도 미분하고 여기도 미분하고. 자,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스몰 fx가 나온다. 더하기 적분한 놈을 미분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놈이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오되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상수 따위는 안 나온다. 그지? 얘는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왼쪽은 fx로 묶을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1 fx가 되고, 얘는 3, 1, 1, 1 마이너스.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x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1하고 돼.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에 곱해져 있는 무언가가 바로 fx다. 그죠? x 플러스 1에 곱해져 있는 무언가가,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 거야?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근데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여요. 앞으로 보겠지만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많이 쓰는 거야. 89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얘를 전체를 다 뭐냐면 미분해야 돼. 좌변 우변을 똑같이 미분하면 돼. 얘도 미분. 그러면 얘는 미분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얘가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곱미분 써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미분 안 미분. 미분하면 1, 안 미분하면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그치? 그다음에 마이너스 fx. 여기 적분한 놈을 미분했으니까 없어지고 fx가 그냥 나온다. 단 미분을 마지막에 나중에 했으니까 상수는 안 나온다. 얘는 미분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3x 되겠네. 얘 없어지고 x f 프라임 x는 x 곱하기 2x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x에 곱해져 있는 놈이 f 프라임 x다. 얘다 이런 말이지. 그죠?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문제에서 다시 뭘 물어봤냐면 f2를 물어봤어. 그지? f2는 여기 지금 도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뭘 구할 수 있어? fx를 구할 수 있는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상수. 근데 적분상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거 구하라고 지금 f1이 10이라는 거를 줬지. 적분상수 구한 다음에 2를 넣어가지고 f2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이제 자, 나머지는 뭐 사실 이제 응용 잠깐 하는 건데 할만한 얘기고 여기도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연습이 충분히 되면 문제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거는 지금 설명 말고 질문을 하면 해줄게.